많은 분들이 암 치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고가의 신약이라든지 복잡한 수술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 어디에나 존재하는 게 산소인데요. 암 치료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 제안되었고 관련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었습니다. 이 치료법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고압산소 치료가 암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암은 우리 체내에서 정상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반복된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자가 변해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무질서하게 자라는 세포들을 암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은 보통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종양미세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혐기성 환경이라고 부르고, 그런 혐기성 환경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때 산소가 풍부한 환경을 반대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암세포들은 자라는 데 있어서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암 환자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많은 병원들에서 이런 고압산소 치료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산소를 고압으로 치료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산소,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이런 기체들은 압력이 올라가면은 액체에 녹는 게 더 잘 녹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콜라병이나 사이다 병을 보면 병 뚜껑을 딱 따잖아요. 그러면 탄산가스가 쭉 하면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이제 만드는 이유는 병 뚜껑으로 압력을 세게 해서 탄산가스를 많이 넣어줘야 성량감을 잘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마찬가지로 고압산소 기계에 들어가서 압력을 세게 가하게 되면은 혈중 산소의 농도가 좀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혈류를 타고 각 조직으로 산소들이 퍼지게 되는데, 수술,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으신 분들을 보면 정상 조직도 이 기능이 떨어지고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괴사라든지 그다음에 회복력을 올려줄 수 있고, 이런 부가적인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암을 둘러싼 종양 미세 환경에 산소가 풍부해지게 되면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혈류량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항암제가 암 조직에 조금 더 선택적으로 많이 쏠릴 수 있겠죠. 항암제가 암 조직에 더욱 효과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암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인데,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보조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고압산소 치료는 치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원래 고압산소 치료는 암 환자분들께 적용을 하기 이전에 병원에서 많이 썼었던 치료법인데요. 지금도 쓰고 있고요. 응급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독가스 중독 환자들, 그 다음에 성형외과에서 미세한 접합수술, 절단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수술 이후에 혈류량을 증대시키고 괴사를 예방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성형외과,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이런 곳에서 지금도 활발히 쓰이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법과 암 환자분들께 사용하는 요법의 그 시간은 다릅니다. 치료 목적에 따라서 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적당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암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디셔닝 준비를 위해서 매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한 1.5기압에서 2기압 정도로 30분 정도 매일 시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방사선 치료의 합병증이나 항암제로 인한 수술 조직에 좀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괴사를 좀 예방하고 싶고 아니면 괴사의 치료를 도움 주고 싶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한 2기압에서 2.5기압 1시간 정도로 세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고강도로 치료 목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들이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급병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세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로 좀 적당하게 들어가면서 환자분들에게 산소를 좀 더 효과적으로 불어넣어 드리고, 그로 인해서 회복력을 좀 높이고 면역력도 같이 높여주고, 이런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랑 같이 병행해도 되나요? 네, 병행하시는 게 좋고 저도 병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방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치료 목적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께 적용함에 있어서 이 치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으로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조요법은 보조요법으로서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그 정도 강도로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그다음 수술 이후에라도 병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폐 쪽에 기흉이 있으시다거나 폐쇄성 폐질환 또는 폐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호흡곤란이 같이 동반되신 분들,
심장 심부전처럼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뇌에 전이가 있으셔가지고 뇌압이 올라가 있으신 분들, 귀 쪽에 중이염이라든지 아니면 귀 이관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들을 체크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고압산소를 내가 받아도 되는 것인지 잘 선별해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정신과적으로 폐쇄공포증 있으신 분들 또한 고압산소 치료 통 안에 들어가서 30분 내지는 1시간 동안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고압산소 치료는 모든 암을 가진 환자분들한테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는 모든 암 환자분들께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면역력 상승,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암 미세 환경을 유리하게 치료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환자분들께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고압산소 치료를 좀 피하셔야 되는 그런 의학적인 상태이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먼저 받아보시고 너무 힘드시다면 그 이후에 중단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고압산소 치료는 꾸준히 연구되고 있고 현재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으며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인 보조적인 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서 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부와 효과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진료 시간 중에 틈틈이 확인해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